여러분, 이번 한중 축구 경기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여러분, 오늘은 한국 대기업의 임금이 일본보다 무려 50% 이상 높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연간 평균 87,130달러를 기록하며 일본보다 52.9%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임금 상승률은 지난 20년 동안 157.6%에 달해 일본과 EU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 대기업의 임금 현황과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6일 발표한 한일 EU 기업 규모별 임금 수준 국제 비교에 따르면 한국 대기업의 2022년 기준 연간 임금 총액 구매력 평가지수 PPP 기준은 87,130달러야 1,323만 원로 일본 56,987달러보다 52.9% 더 많았다. 유럽연합 EU 20개국의 평균 8536달러보다도 8.2%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은 22개국 조사에서 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에 이어 5위였다. 시장 환율 기준 2022년으로 보면 한국은 54,656달러로 EU 평균 52,639달러과 일본 41,075달러를 초과했으나 순위는 7위였다.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비율로 보면 한국은 156.9%로 EU 평균 134.7%과 일본 120.8%를 웃돌았다. 2002년부터 2022년까지 20년 동안 한국 대기업의 임금 상승률은 157.6%에 달했다. 반면 EU 평균은 84.7% 증가했고 일본은 6.8% 감소했다. 한국의 임금 상승률이 월등히 높았다. 중소기업의 연간 임금 PPP 기준도 한국은 53,017달러로 일본 42,022달러보다 19.7% 많았다. 그러나 EU 평균 52,398달러보다는 적었다. 임금 상승은 좋은 일이지만 대기업 한정이 걱정된다. 일본도 중소기업은 임금을 올릴 체력이 없는 곳이 많지만 그 나라에서는 오히려 미지급이 많은 기업도 꽤 있다. 재벌 격차 사회가 더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 애초에 대기업의 정의가 전혀 다르다. 한국에서는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기준 전체 취업자의 약 10.9%가 해당된다.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정의가 없지만 대부분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체 취업자의 약 30%가 해당된다. 군대와 병역이 있는 애국 국가와 군대와 병역이 없는 반일 국가에서 차이가 생긴 것. 일본은 외수 덕분에 GDP가 600조가 되었지만 한국은 개인 소비 증가 덕분이다. 애초에 한국은 3대 재벌만으로 GDP의 절반을 넘는 대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국가 아닌가. 고령자의 빈곤은 선진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들의 취업난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대기업 임금 상승이 자본주의 격차만 확대하고 있다. 임금이 높아도 물가가 높아서 가계 수지가 마이너스가 된다. 국가 재정도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다. 한국 전체로 보면 적자이다. 정치 불안도 있어서 고소득층은 해외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빼는 것 주민세, 소득세, 보험료 등을 빼지 않고 실수령액이 많으면 일본보다 5할 높은 것이다. 하지만 좀비에 가까운 중소기업과 소규모 기업의 임금은 일본의 동일한 중소기업과 소규모 기업의 임금보다 5할 낮을 것이다. 한국은 훌륭한 국가이다. 인류 기업이 많고 임금도 일본보다 훨씬 높아 국민이 풍요롭다. 일본인으로서 부럽기 그지없다. 그래도 나는 일본인으로서 잘 태어난 것 같다고 평생 생각할 것이다. 한국 기사 제목에서 젊은이들의 취업난, 가업을 무급으로 돕는 20대 5,564세의 경제활동 참여율 71.6%, 경기 악화나 대규모 임금 미지급과 모순된 내용이 많다. 이 통계에서는
일본 특유의 사회보험료 회사 절반 부담이나 퇴직금, 보너스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하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여행 가는 사람보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 가는 사람이 더 많다. 경제적으로는 일본보다 한국이 더 부유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은 임금이 저렴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말해줬지만 1.5배 더 높아져도 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일본이 기술적으로도 뒤처졌다는 것이다. 일본을 몰락시킨 70대 전후의 경영자들이 기업의 최고 자리에 여전히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 국가가 쇠퇴할 때는 권력 다툼에 빠진 지도자들이 판을 친다. 한국이 실업률이 더 높다고 비난해도 한국이 성장하고 있고 일본은 성장하지 않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일본이 더 발전했다는 인식을 고쳐야 한다. 그런 일본의 통화 스와프로 지원받고 있는 한국은 대단하다. 이런 점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그렇게 대기업만 임금이 높아도 카페나 치킨집의 수입은 알바보다 낮다. 국가의 부채와 국민의 부채는 일본 수준에서 봤을 때 최악의 상황이다. IMF가 놀랄 정도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으니까 그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많이 망한 것으로 보인다. 모두 임금 인상 시위를 해서 임금이 오르지만 시위에 참가한 동료들이 해고당하는 사회. 기쁠 수 없다. 일본처럼 65세까지 일할 수 있나요? 퇴직금과 기업연금 등을 포함한 비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은 이익이 직원에게 환원되지 않고 중간에서 빠져나가는 건가? 다른 기사에서는 중소기업이 한국 쪽이 더 낫다고 했는데 결국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중의원, 참의원의 급여와 비교해보라. 일본이 약 5배 정도 더 높다. 저임금 일본 기업은 반성해야 한다. 일본은 정말 가난해졌네요. 반도자칭 선진국 여러분, 일본보다 임금이 50%나 높다고 합니다. 정말 기쁜 일이지요. 여러분도 아마 만족하고 있을 겁니다. 그 미운 일본보다 임금이 높다니. 그런데 저는 전혀 부럽지 않은데 저만 그런가요? 한국은 일본을 미국의 속국이라고 비난하지만 사실 가장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는 한국이지 않나요? 경제든 문화든 발전하려면 누군가가 만든 좋은 것을 베끼는 것이 가장 빠르겠지만 속국의 정체성이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은. 잘 됐네요. 어떤 일이든 일본보다 나으면 만세. 앞으로도 계속 잘하세요.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 여러분, 모두 한국으로 이주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가세요. 쿠루드님, 한국으로 가세요. 급여가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예요? 급여가 조금 많아도 한국에는 살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기사와 댓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